이번에는 힙이 어디에 자주 쓰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자료 구조인데요. 특히 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머신러닝 이쪽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에서도 단골 메뉴죠. 왜 자주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현업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형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뭐 가장 작은 또는 가장 큰 그런 K개를 찾는다든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피처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 색인된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를 찾는다든가, 이럴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탑 K개를 찾는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맥스 힙을 구현한다고 해보죠. 맥스 힙을. 그러면 X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K개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맥스 힙을 구성해서 X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이 힙의 크기가 K개를 넘어가는 순간, K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그때 가장 높은 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맥스 힙이니까 루트에 있는 게 가장 큰 값이겠죠? 그러니까 K 플러스 1개 안에서 가장 큰 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K 플러스 1개 안에서 작은 K가 이 힙에 남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집어넣어요. 여전히 다시 K 플러스 1개가 되겠죠. 또 가장 큰 놈을 버려요. 입력으로 들은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여기엔 뭐가 남아요? 입력으로 계속 주어졌던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탑 K개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라이어리티 큐로 쓰이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길찾기 같은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이 프라이어리티 큐 특성 자체가 가장 큰 값, 현재 상태에서 가장 작은 값을 꺼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의 찰떡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디 알고리즘의 이 힙 자료 구조가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어티 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힙에 초기값을 넣습니다. 일단 초기값을 넣고 난 다음에 이 힙이 완전히 빌 때까지는 계속 룹을 도는 거예요. 먼저 힙에 값이 있으면 하나를 꺼내요. 꺼내서 그 값을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값을 저장할 필요가 있다면 어딘가에 또 값도 저장해놔요. 처리 결과를.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다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길찾기라면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다시 힙에다가 처리할 내용을 또 집어넣기도 하죠.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도 하고 다시 힙에다가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넣어야 될 거는 또 집어넣으면서 계속 뭔가를 처리를 해요. 어쨌든 처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힙에 내용이 없으면 종료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값을 기록해 놓은 게 있다면 그 값들을 후처리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뒤에서 이제 코드를 하나씩 보다 보면은 감이 올 거라고 보고요. 가장 작은 K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사실은 퀵 셀렉트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퀵 셀렉트를 설명할 때. 근데 퀵 셀렉트를 쓰는 경우는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이 있잖아요. 사실 그 데이터를 나한테 다 주어진 상태에서 계속 부분 파티션을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정렬할 수 없는 형태, 예를 들면 공유된 데이터여서 정렬하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메모리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다 받아놓고 정렬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힙을 통해 가지고 결과로 가져갈 만큼만 메모리 유지하면 되니까, 탑 K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K개만큼의 메모리만 있으면 힙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결과로 받아갈 내용은 작은데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개수는 굉장히 많을 때, 그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커서 정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메모리 다 안 올라와. 디스크에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프라이어티 큐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전체 데이터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씩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거 힙을 써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책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써본 사람들의 고찰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마도 딴 데서는 듣지 못할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현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작합니다. 뭐 데이터가 있을 동안 돌면서 푸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푸시 xi 뭐 어떤 값을 넣고, 만일에 이대로예요. 사이즈가 k보다 크면 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버려가면서 여기 나왔을 때는 이 힙에는 탑 K개만 남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또는 가장 큰 거, 뭐 이런 탑 K개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최선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 언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쓰는 경우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힙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 힙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몇 배는 더 빠른 방법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죠. 과연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K개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푸시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아직 팝이 안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이즈가 K개를 넘어서는 순간, K 플러스 1이 넘어서는 순간 팝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부터 비율이 작동해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팔을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팔을 하나 추가했더니 지금 K 플러스 1개가 돼버린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하나를 팝을 해낼 거예요. 팔을 추가하고 K 플러스 1개가 돼서 팝을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8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프트 업을 해서 이렇게 8이 제자리를 찾아가죠. 그 다음에 팝을 해내는 거죠. 9와 여기 끝에 있는 5와 위치를 바꿔가지고 시프트 다운을 해가지고 제 자리를 찾아가서 힙을 완성하는 이 과정이 두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애드 과정에서 시프트 업을 하고 하나는 시프트 다운을 하는 거죠.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팝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맨 꼭대기에 일어났어요. 아, 근데 여기 예전에 또 3으로 바꿔놨네. 여기는 8로 해놓고. 아무튼 추가하고 꼭대기를 빼냈잖아요. 추가하고 꼭대기를 빼냈어.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놈이 어차피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놈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 추가를 열심히 해놓고 하나를 빼냈는데 어차피 맨 위에 있는 놈이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놈을 내가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차피 나갈 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값을 내가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하고 시프트 다운 한 번으로 푸시를 하고 팝한 이 동작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9가 팝을 할 때 나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0이 들어오면 이 루트보다 크잖아요. 안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맥스 힙이면 이 탑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전체가 K개라면은 탑보다 더 큰 놈이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들어왔다 나가버릴 거잖아요. 어차피 내 월급처럼 잠깐 들어왔다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내 월급처럼 잠깐 들어왔다가 은행에 거쳐서 빠져나가는 이런 값을 뭐하러 집어넣어요? 그냥 안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탑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온다면 아예 탑을 바꿔치기 해버리자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하고 시프트 다운 동작 하나로 푸시와 팝한 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구현해볼까요? 똑같은 동작인데 기존에는 푸시를 하고 팝을 했어요. 푸시를 하고 팝 이렇게 푸시를 하고 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푸시 하나의 동작으로 두 개의 동작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맥스 사이즈 지금 탑 K개를 찾는다 그러면 K라는 거죠. K 이거는 제너럴한 힙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딱 이 동작을 위한 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딱 이 동작을 위한 힙. 현재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 그러니까 K보다 작으면 그냥 푸시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걸렸다는 건 뭐죠? 아 이제 팝이 일어날 상황이 됐어. 팝이 한 번이라도 일어날 상황이 됐어요. 이제 푸시를 하고 무조건 팝을 해야 돼요. 왜냐면 K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X가 루트보다도 더 작아요. 맥스 힙일 때 말하는 거예요. 작을 때만 이걸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맥스 힙일 때는 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 뭐하러 넣었습니까? 어차피 들어왔다 바로 나갈 거.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안 넣어요. 이 힙에 들어올 상황이야. 일단 넣어야 돼. 넣어야 될 상황이면 루트를 갈아 끼우고 시프트 다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푸시를 하고 팝하는 이 두 개의 동작을 한 번에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느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해봤더니 푸시를 하고 팝한 제가 직접 구현한 거 사이에서 에스테는 아무래도 뭐 범용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뭐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로 다 처리를 하고 났더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제 컴퓨터에서 한 5배 빨라졌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배열 입장에서 보면은 시프트 다운은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값이 이동을 해요. 근데 시프트 업은 백워드 방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작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 컴퓨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단순화시켰더니 속도가 훨씬 빨라졌더라. KNN 또는 ANN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